네, 하이닉스. 자, D램. 전원이 켜져 있는 동안에 정보가 저장되는 휘발성 메모리. 주로 컴퓨터 쪽에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이 플래시 메모리는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저장된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입니다. 낸드 플래시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죠. 네, 이게 소형 IT 기기, 휴대폰 쪽 이런 쪽에 좀 많이 쓰입니다. 자, 반도체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우리가 짚어볼게요. 모바일화, 스마트화, 자동차, 의료기기, 산업기기, 인터넷을 기반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우호적인 시장 여건이 마련돼 있다. 이게 이제 1차 성장을 했던 환경이고요. 향후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5G 산업의 확장으로 2차 성장이 전망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할 것이다. 특히 그 서버 쪽 반도체 메모리, 그 메모리 반도체 쪽의 수요가 앞으로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특히 이제 언택트 시대가 이제 접어들면서 그런 쪽의 수요가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럼 2019년도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살펴볼게요. 일단 2019년도는 글로벌 경기가 좀 침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판매량이 감소를 했고요. PC 수요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PC 수요 같은 경우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CPU가 좀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수요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공급 과잉도 좀 있었죠. 2020년부터는 AI 산업 이쪽에 성장이 있고 5G 도입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단말기의 어떤 고도화 그리고 서버 인프라 확산 이런 것들이 촉진되는 상황이고 PC하고 스마트폰 분야도 CPU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로 일단 성장의 전망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이쪽이 지금 서버 인프라 확산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5G 시대가 이제 도입이 됐고 이제 본격화가 된다면은 그동안 이제 4G 때 있었던 컨텐츠와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쪽에 이제 컨텐츠가 나오게 될 겁니다. 가령 이제 카메라도 365도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라는 게 이제 앞에만 보는 거잖아요. 180도잖아요. 근데 이제 360도 카메라가 나와가지고 이거 뒤까지 다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관련된 서비스가 가령 이거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그 3D 쪽 관련된 그 입체 영상 그 부분에 관련된 기업을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가 야구 경기장 가가지고 360도 카메라를 딱 틀어놓으면은 그 입체 안경을 딱 끼고 뒤를 돌아보면 뒤에서 팝콘을 먹는 아가씨 얼굴이 잡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장감이 굉장히 크게 일어난다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 컨텐츠에 대한 용량이 엄청나게 높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스타워즈에 나왔지만 이것들이 이제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양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4G 시대 때는 이게 좀 불가능했죠.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그 본사 사옥에는 현대 자동차가 실제 이렇게 광고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홀로그램으로 돌아다니면서 떠다니면서 공중에 이렇게 이제 홍보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령 미래 이제 컨텐츠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 발전함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서버 인프라들이 당연히 이제 구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 이제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까지도 어떤 성장의 어떤 방향성을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하이닉스 시장 점유율 좀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이 D램 쪽이고 아래에 있는 것이 이제 낸드 플래시 쪽입니다. D램 시장 점유율은 2013년도부터 최근 2019년도 4분기까지 거의 비슷하네요. 27%, 28% 정도 수준이죠. 점유율의 변화는 바뀌지는 않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이 D램 업체 한 상위 몇 개 업체들이 이 시장의 성장을 그냥 독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유율의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요 낸드 플래시 쪽도 그렇습니다. 이거 11%였고 5, 6년 전에 11%였는데 지금도 역시 11%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생산 능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입니다. 2017년도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지금
생산 설비를 지금 확충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연평균 생산 능력이 23%씩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미래의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고 계속 전망이 나오면서 나오는 거고, 2020년도에도 설비 투자가 좀 크게 일어나지 않겠느냐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그 장비 수혜주들이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이제 수혜주들을 지금 찾아다니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저도 좀 주목해서 보고는 있습니다. 아마 2020년도에도 증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안 그러면은 그 공급 대비 수요 측면에서 약간 설비 증설을 하지 않으면은 기회 손실을 좀 입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재밌는 거는 가동률이에요. 가동률 100% 꽉꽉 채우고 있습니다. 즉 생산 능력을 이만큼 확충하면은 그만큼 생산 능력에 맞는 생산을 100%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가동률 100% 하게 된다면 고정비에 대한 절감 효과가 있는 거죠. 쓸데없이 비용이 나가는 경우가 없고, 설비를 원래 생산 설비 공장을 크게 확충을 하게 된다면은 그게 다 돈이거든요. 운영 비용이거든요. 근데 운영 비용에 손실이 없게끔 아예 그냥 꽉꽉 채워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하네요. 2019년도 실적을 살짝 보시면은 아까 위에서 2019년도는 반도체 수요가 좀 감소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가 좀 있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매출액이 2018년도 대비 약 33%가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은 87%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비수기였는데 다시 올해 2020년도부터는 뭔가 사이클이 다시 턴이 되지 않겠느냐, 시장에서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SK 하이닉스는 향후 실적이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될 것이냐, 시장 업계 추산치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갖고 왔더니 매출액은 연평균 한 16%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무려 66%씩 증가할 거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저효과도 좀 있는 것 같은데, 2021년도 즉 내년 정도가 되면은 과거 전성기 때 2018년도가 반도체 호황기였죠. 호황기 때 그 빅사이클에 다시 접어드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성장할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내다보고는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분기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해 2019년도 분기 1, 2, 3, 4분기 실적이고요. 이게 이제 올해 1, 2, 3분기 이제 실적 추정치입니다. 지난해 4분기가 안 좋았네요. 그렇죠. 그러면 1분기부터는 영업이익률이 좀 턴을 하네요. 그래서 실적 성장이 아주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1분기 때는 매출액은 지난해 1분기 대비 한 1% 정도 성장할 것 같은데,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워낙 좋았잖아요. 영업이익이 이익률이 20%였는데 올해 1분기는 한 7% 정도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2분기부터 점점 증가하는 추세가 돼서 2분기 때는 매출액이 전년 2분기 대비 20%가 오르고 영업이익은 113%가 증가할 걸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18%고 지난해 2분기 때는 10%고, 그쵸? 3분기가 이제 기가 막히네요. 어찌 보면 3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한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3분기면은 7월 달서부터죠. 예. 매출액이 지난해 그 3분기 대비 26%가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353%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삼성전자도 비슷한 이제 추이가 좀 나타날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3분기라고 한다면은 아마 시장에서는 코로나가 2분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간 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뭐 셧다운 이런 그 이슈 때문에 수요가 조금 기대 못 미칠 것 같고, 3분기부터는 뭔가 실적 회복이 본격화될 것으로 일단 전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코로나 확산세가 2분기 때 어느 정도 잠잠해지느냐, 아니면 3분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냐, 이 부분은 시장에서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애널리스트가 뭐 과학자가 아닌 이상 분석할 수가 없는 거고, 의학자들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의학자들은 좀 최근에 계속 제가 이제 그 살펴보고 있어요. 코로나가 어떻게 좀 확산이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 것이냐에 대해서. 근데 좀 말을 아끼는 것 같아요. 말을 아끼니까 좀 더 신뢰가 되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는 뭔가 본격화될 것이다. 자, 그럼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당 순이익을 봐야 되겠죠? 이제 분기입니다. 지난해 1, 2, 4분기에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안 좋아지다가 아까 영업이익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상승한다는 전망에 따라서 EPS 역시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상승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 같은 경우는 지난해 3분기 대비 올해 3분기는 20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일단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3분기까지만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2019년도 1, 2, 3, 4, 1, 2, 3분기하고 올해 이제 1, 2, 3분기 추정 실적, 요게 이제 F라고 해야 되겠죠? 추정이니까 포워드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약 3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시장에선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이 주당 순이익을 보시게 된다면은 2018년도가 호황기였고요. 초호황기였죠. 2020년도, 2021년도 내 주당 순이익은 아까 매출액은 거의 2018년도 수준까지 회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 순이익은 요 정도 수준에 머물 걸로 일단은 이렇게 예측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약 67%가 되는 거고 2021년도에 가장 이때가 피크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SK 하이닉스는 만약에 이것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내년까지 들고 가는 게 좀 맞는 것 같네요. 내후년까지는 이게 좀 떨어지죠. 이게 아마 아마 신규 투자가 좀 일어날 걸로 전망이 되면서 신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설비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추례가 돼가지고 이익률이 약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둔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2021년까지 일단 보유하는 전략을 갖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 여력이 별로 낮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약간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보통 반도체는 국내 내수보다도 수출 비중이 높잖아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제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럼 보통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은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익이 좀 커지는데 이 SK 하이닉스는 통화수합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환율이 오른 것보다도 환율이 하락을 하면은 이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회사 쪽에서 뭐라고 그러겠냐면은 10%가 환율이 낮아지게 된다면 이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780억 정도의 그 영업 외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환율 하락 수혜주라고 봐도 되겠네요. 환율 잠깐 볼까요? 네, 이 밑에가 환율 차트인데 지금 많이 높죠. 네, 이 환율을 예측하는 건 좀 어렵지만은 일단 지금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일단 환율이 높아진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낮아지게 된다면 이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SK 하이닉스를 바라볼 때는 환율까지도 한번 검토해 보면서 파악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목표가 분석을 좀 한번 해볼게요. 오늘 지금 주가가 8만 한 4천 원 정도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위에 있는 추정 EPS를 가지고 PR을 일단 그려봤습니다. 이 2019년도 PR이 높았던 거는 주가가 뭐 상승해서 높은 게 아니라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PR이 좀 높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난 거고요. 과거 여기서 PR 8, 4, 11, 6, 6, 3, 4 요걸 기준으로 목표 PR을 설정하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는 SK 하이닉스의 PR을 9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주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과거에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의 PR 고점은 11배 정도가 최고점이었어요. 더 이상
높여서 주는 거는 만약에 10일까지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것은 좀 약간 과욕이고요. 한 9 정도 주는 게 적정 주가를 설정할 때, 그러니까 목표가라는 단어하고 적정 주가라고 시장에선 같이 쓰고 있는데, 목표는 의지계수가 들어간 거고 적정 주가는 그래도 달성할 가능성이 좀 높은 합리적인 가격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일단 적정 주가 개념의 목표 피해를 좀 잡는데요. 죄송합니다. 자꾸 기침이 나오네요. 코로나는 아닙니다. PR 9 정도 주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 이상은 좀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땐 그러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2020년도 실적을 가지고 2020년도 실적은 여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미 지금 현재 주가는 목표가를 초과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이거죠. 일간 차트를 좀 보고 있고, 네, 주간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기업의 PER 9라고 따졌을 때 2020년도 실적을 기반으로 하면은 62,300원 정도가 돼요. 62,300원이라면은 잠시만요. PER 9에 맞죠? 예. 좀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한테 좀 충격적이겠네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가격 괴리율이 커서 너무 가격 괴리율이 큽니다, 지금. 제가 혹시나 실수를 했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맞네요. PR 9를 줬을 때 맞습니다. 지금 고평가입니다, 사실은. 이 종목은 지금 고평가됐다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2021년 근데 하이닉스를 볼 때는 당해년에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기업을 주목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해년 실적보다도 미래 실적을 미리 끌고 가지고 PER이 형성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2020년도 올해를 목표로 잡는 것보다는 1년 뒤인 2021년도를 가지고 목표가를 설정하는 게 좀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2021년도 같은 경우는 그쵸, 한 2배 가까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를 가지고 겨냥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년 뒤, 그러니까 12개월 포워드로 계산하게 된다면은 상승률은 약 43%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목표가가 12만 원 정도, 12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입니다. 목표가.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주가의 상승 여력이 한 40몇 프로가 좀 남아 있다는 얘기죠. 뚫고 올라가네요. 예, 12만 원 정도. 그래서 올해는 실적 추정치가 낮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은 사실상 올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적정 주가보다는 주가가 높게 형성이 돼 있고,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는 올해 실적보다도 내년도 실적을 바라보고 미리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보유 목표가 43%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떨까요? 다른 종목들, 전체 시장에서 보는 종목들이 보면은 요거는 사실상 그렇게 1년 보유로 높다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죠? 다만 이건 있죠. 이 43%라는 게 자금력이 큰 그 어떤 펀드라든지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작은 소형주 같은 경우는 자금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쉽게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잖아요.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고 거래량도 풍부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목표 수익이라고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 허나 개인 투자자가 굳이 SK하이닉스를 사야 되느냐에 대한 것은 약간 의문이 있어요, 저는. 왜냐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자금력이 일단 기관보다는 좀 작잖아요. 작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유리한 그
점이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보통 그렇습니다. 실적 성장성이 굉장히 높으면서 저평가된 종목들은 시총이 낮은 종목들에 대거 포진이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기관 투자자들이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자금 규모가 워낙 크니까 못 사요. 그런 애들은. 근데 우리들 같은 경우는 기껏 해봤자 뭐 투자 자금 10억이잖아요.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자금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평균은 훨씬 낮죠. 1억, 2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높은 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 쪽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일단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은 일단 하이닉스를 1년 정도 보유하시게 된다면 약 43% 정도의 네, 기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 안정성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유동 비율도 100%가 넘고 당자 비율, 네, 재고가 별로 없어서 네, 관리를 참 잘하고 있습니다. 재고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당자 비율도 100%가 넘네요. 부채 비율은 35%에 불과하고요. 순차익금 비율도 16%에 불과합니다. 네, 지난해까지는 좀 없었는데 순차익금이 한 16% 정도 존재하고 전반적으로 이 정도 안정적인 재무를 갖고 있으면은 향후 설비 투자를 할 때 네, 자금 조달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가지고 네, 재무 안정성은 아주 양호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년 보유 43%라는 것을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